시골의 고요함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품고 있다. 소박한 풍경 속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던 임무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고요한 평화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굉음으로 찢겨졌다. 깊은 안개가 드리워진 산길, 멀리서 들려오는 섬뜩한 굉음은 마치 거대한 금속이 절규하는 듯했다. 산골소녀 소연은 그 소리가 단순히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늘 침착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요동쳤다. 소연은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딸 미소를 재빨리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굳게 닫힌 문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읽었는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꽉 움켜쥐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에 소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미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미소는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숲의 습기가 신발과 바짓단을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이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검은색 세단 한 대였다. 차량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섬뜩한 빛을 발했다. 그 광경은 마치 잔혹한 예술 작품 같았다. 차체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다. 소연은 직업상 여러 사건 현장을 겪어봤지만 이런 끔찍한 사고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분석하며 빠르게 구조 방안을 모색했다.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운전자는 아직 의식이 있는 것인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크고 무거운 돌을 주워들었다. 한 손으로 단단히 돌을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운전석 창문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다. 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쏟아졌다. 그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운전석 내부를 살폈다. 엉망진창이 된 운전석의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있는 맥박을 짚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맥박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소연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남자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해 간신히 차에서 분리시켰다. 이 남자는 분명히 도시에 잘 사는 남자일 것이다.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슈트는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소연은 이런 남자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오직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 가득했다. 부서진 자동차와 피 흘리는 남자.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압박했지만 그녀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우선 남자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남자의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찢어진 셔츠 아래로 깊게 베인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출혈이 심하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을 뜯어내 상처 부위를 압박했다. 하지만 출혈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응급처치를 마친 후 그녀는 남자를 옮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휴대폰은 산속이라 터지지 않았다. 소연은 마을까지 이 남자를 업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최대한 빨리.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숲속은 여전히 안개로 자욱했고 길은 울퉁불퉁했다. 그녀의 눈에 문득 작은 오두막이 들어왔다.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사용했던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남자를 오두막까지 끌고 갔다. 남자의 축 늘어진 몸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의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남자를 작은 오두막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오두막 안은 춥고 습했다. 최소한의 온기라도 제공해야 해. 그녀는 오두막 구석에 있는 오래된 모닥불 자리를 발견했다. 비상용으로 넣어둔 성냥과 장작은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소연은 능숙한 솜씨로 불을 피웠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오두막 안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 지혈제를 찾아야 해. 그녀는 약초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며 필요한 약초를 찾았다. 한참을 헤매던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찾던 약초를 발견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약초를 채취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약초를 빻아 지혈제를 만들고 남자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열이 심하게 오르는 것을 보니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지혈제를 바른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덮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짙은 피 냄새를 애써 외면했다. 소연은 남자에게 물을 먹이고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을 만들어 그의 이마에 얹어주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잘생겼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인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때 남자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으악! 소연은 그의 이마에 얹어놓은 물수건을 새로 갈아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더 이상 오두막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 미소가 걱정되었다. 엄마, 아빠가 언제 와? 그녀는 미소의 불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출혈은 멈췄고 열도 조금 내린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응급약품과 물을 남겨두고 오두막을 나섰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게. 그때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어둠이 내린 숲길을 홀로 걸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빛, 그녀의 딸 미소. 미소를 생각하면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미소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딸 미소를 잠시 마을 이웃집에 맡겨두고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는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다. 오두막 문을 열자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는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긴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한 적이가 느껴졌다.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사고가 나서 제가 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그의 경계심 어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차분했고 그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당신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다. 그러나 온몸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의 기억은 사고가 나기 직전의 순간에서 멈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이 여자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소연은 그의 의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그에게 약초를 건넸다. 이걸 다려서 드세요.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약초의 효능과 복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숙련된 의사 같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당신은 도대체... 그는 이 시골 마을에 이런 능력을 가진 여자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소연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약초를 다릴 도구와 물을 챙겨주고 오두막을 나섰다.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를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살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시골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이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었다.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언가 빚을 진 것 같았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 여자에게 진 빚이 하나 더 있었다. 강태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어제까지 그는 대항그룹의 총수로서 뉴욕에서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차갑고 축축한 오두막이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은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그는 자신의 옆에 놓인 약초를 보며 며칠 전 그를 구해준 여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왜 자신을 구했을까? 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소연은 다시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녀는 남자에게 약초 달인 물과 죽을 가져왔다. 강태우는 그를 향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소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죽을 그에게 건넸다.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강태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의 몸은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강태우는 억지로 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대체 뭘 넣은 겁니까? 그는 그녀가 가져온 죽의 맛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연은 그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다. 약초를 넣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그녀의 말에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죽을 먹었다. 그에게는 이 여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강태우는 그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그를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소연은 그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태도는 강태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저를 살려준 겁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직업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구한 이유가 그저 직업적인 의무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태우는 그녀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녀를 불신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고 그녀의 모든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대양그룹의 총수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준다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소연은 그의 말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대양그룹의 총수,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의 차가운 질문에 강태우는 당황했다. 돈, 명예, 권력.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제 스스로 얻을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강태우는 그녀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제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예, 당신의 제안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연은 그의 분노에 개의치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강태우를 더욱 좌절시켰다. 그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태우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왜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을까? 그는 그녀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욕망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다. 그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태우는 자신의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연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갚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소연은 그의 몸 상태가 나아지자 그를 마을로 옮겼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강태우는 소박한 소연의 집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그는 소연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위선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도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태우는 소연의 집에서 그녀의 딸 미소를 만났다.
미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는 미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미소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는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은 그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강태호는 미소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미소의 눈, 코, 입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을 했다. 그는 소연에게 따져 물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우는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가 이 여자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미소의 눈을 바라보았다. 미소의 눈은 자신의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소연은 그의 충격에 개의치 않고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딸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딸의 삶에 어떤 위협을 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양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의 은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었다. 그는 소연을 보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까? 강태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5살짜리 아이 미소는 자신을 똑 닮아 있었다. 그 아이의 눈, 코, 그리고 인매는 어린 시절의 강태호를 복사해 놓은 듯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건 설마...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몇 년 전, 그는 뉴욕에서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즈니스 미팅들. 그날 밤, 그는 우연히 한배서 아름다운 동양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강태우가 알던 도시의 여자들과는 달리 순수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보낸 하룻밤은 강렬했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 후로 그녀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하룻밤의 결과가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딸을 보호하려는 강한 모성애를 보였다. 강태우는 자신이 한때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미소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소는 그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저씨 구해줬대요. 고마워요. 미소의 순수한 말에 강태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우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사촌형, 강민혁. 강민혁은 대항그룹의 부사장으로 오랫동안 태우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의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강태우는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미소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항그룹의 총수입니다. 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강태우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었다. 소연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강태우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그와 손을 잡아야 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저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소를 믿어야 합니다. 미소는 제 딸이고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강태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소연은 강태우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당신은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소연은 그에게서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딸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미소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우는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위선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신뢰를 느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소연에게 자신의 과거와 대항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소연의 통찰력과 지혜를 믿었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당신을 제거하려는 것은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만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사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강태우를 놀라게 했다. 소연은 강민혁이 해외의 경쟁사와 손을 잡고 대항그룹을 통째로 넘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과거 행적,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그의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는 강태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다. 강태우는 소연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소연,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에 소연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미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음모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그는 강태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태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소연의 집을 습격했다. 그는 미소를 납치하려 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강태우와 소연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거대한 권력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미소를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우는 소연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했다. 이 작은 시골집은 그에게 익숙한 화려한 저택이나 최첨단 오피스텔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소연의 딸, 미소의 해맑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책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강태우는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소연 씨,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소연은 그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강태우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다. 저는 미소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미소를 제 세상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소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아닌가요? 저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미소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강태우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좌절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하고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세상으로 오는 것이 당신과 미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혼자서도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강태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언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 빚을 갚아야만 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와 미소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소연은 그의 제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에 동의하고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미소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을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강태우는 소연의 계획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담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좋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는 소연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연에게 맡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소연은 강태우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해외의 경쟁사와 손을 잡고 대항그룹을 통째로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은밀한 거래를 포착하고 그의 불법 행위를 기록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싸웠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위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돕고 싶을 뿐이었다. 강태우는 소연에게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연과 미소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소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했다. 소연 씨,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미소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강태우와 소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소연의 집을 습격하고 미소를 납치하려 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우와 소연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 도시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태우의 본가였다. 강태우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강민혁은 강태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강민혁의 예상 밖의 행동으로 그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도시의 화려함과 권력의 냉혹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대항그룹의 총수로서 강태우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소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웅장한 저택의 모습은 그녀가 살던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강태우의 가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약혼 여인 유진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소영과 미소를 향해 차갑게 번득였다. 특히 유진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소연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소연의 초라한 옷차림과 촌스러운 외모를 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태우 씨, 이 여자는 누구죠?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누구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태우는 유진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분은 제가 사고로 다쳤을 때 저를 구해준 소연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녀는 소연과 미소를 노려보며 분노로 이를 갈았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소연은 그들의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서 그들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적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강한 모성애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태우의 어머니는 소연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태우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저런 천박한 여자와 아이라니. 그녀는 소연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소연은 그녀의 모욕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의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연이 자신들의 모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강태우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어머니, 소연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미소는 제 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의 말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태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들은 강태우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진은 강태우의 말에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태우 씨를 유혹한 거죠.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태우 씨를 넘보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와 증오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녀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유진의 질투를 비웃는 듯했다. 강태우는 유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유진 씨, 소연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소연 씨는 제가 당신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우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증오는 소연을 향했다. 소연은 강태우의 가족들의 적의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는 너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강인함은 강태우의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우는 소연을 위해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다.
그는 그녀와 미소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소연의 지혜와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는 소연의 눈빛에서 어떤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여자보다도 강인했다. 그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신뢰를 느꼈다. 다음 날, 강민혁은 강태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그는 강태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강태우의 가족들을 이용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소연과 미소를 납치하려 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강태우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소연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나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과 예리한 관찰력은 저택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가족들과 유진의 노골적인 경멸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모든 언행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표정, 그리고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강태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우를 제거하기 위해 유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은 강태우를 잃을까 두려워 강민혁에게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강태우와 소연의 모든 동향을 보고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꼭두각시가 되어 강태우를 배신했다. 강태우는 유진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유진을 믿었다. 하지만 소연은 유진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유진은 강태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소연은 유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유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태우 씨, 유진 씨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우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소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소연은 강태우의 불신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관찰 결과를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질투와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사고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마치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강태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유진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소연의 통찰력은 강태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소연이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소연 씨,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소연에게 대양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관계와 강민혁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소연은 그의 설명을 듣고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의 경쟁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민혁이 해외의 경쟁사와 손을 잡고 대양그룹을 통째로 넘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소연은 강민혁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컴퓨터에서 비밀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 문서들은 강민혁이 해외의 경쟁사와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대항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문서들을 복사하고 강태우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을 이용해 강태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진에게 강태우를 외딴 별장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유진은 강민혁의 지시에 따라 강태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태우 씨,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외딴 별장으로 떠나지 않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소연은 유진의 제안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별장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태우 씨, 그곳에 가지 마세요. 유진 씨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우는 유진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유진은 소연의 경고에 당황했다. 그녀는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여자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죠? 태우 씨,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강태우는 소연의 말을 믿었다. 그는 유진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진은 강태우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녀는 소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녀는 소연을 증오했다. 그녀는 소연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강태우가 별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강민혁은 분노했다. 그는 소연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소연은 강민혁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다. 강민혁은 소연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강태우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소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 시골 마을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소연의 약초 지식이 그저 취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은 소연을 공격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소연의 아버지가 과거에 의료 사고를 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소연의 한약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그는 소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소연은 강민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거짓 소문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강민혁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우 씨, 강민혁은 제 아버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저는 강민혁의 거짓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강태우는 소연의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소연을 돕기로 했다. 그는 대항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소연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아버지의 의료 기록, 증언,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재조사했다. 그는 강민혁이 소연의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증거를 찾아냈다.
강민혁은 소연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경쟁사를 매수하고 그의 한약방에 독극물을 투입했다. 소연의 아버지는 강민혁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었다. 소연은 강민혁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혁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우와 함께 강민혁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의 경쟁사와의 불법적인 계약, 그리고 소연의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증거를 모두 모았다. 그들은 강민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복수의 전쟁이 되었다. 강민혁은 강태우와 소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공격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였다. 그들은 강민혁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대양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모이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강민혁은 이사회 회의에서 강태우와 소연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 회의에서 강태우의 부재를 이용해 대양그룹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는 대양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강태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양그룹의 새로운 총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강태우와 소연이 이사회 회의장에 나타났다. 강민혁은 그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강태우는 강민혁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강민혁, 당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강민혁은 강태우의 말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소연은 강민혁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계약, 그리고 소연의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증거를 모두 제시했다. 그녀의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소연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우가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태우는 당당하게 이사회 의장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 뒤에는 소연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우리는 당신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민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이사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우 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강태우는 강민혁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회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임원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강민혁 부사장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임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강민혁은 강태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소리쳤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태우 씨는 사고로 기억을 잃은 겁니다. 이 여자가 태우 씨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소연은 강민혁의 주장에 맞서 당당하게 말했다. 강민혁 씨,
당신이 저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소연은 태블릿에 담긴 강민혁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해외의 경쟁사와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대양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로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사회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소연의 폭로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연을 노려보았다. 소연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당신은 이미 패배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태우는 강민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강민혁,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거야. 그는 소리치며 강태우에게 달려들었다. 강태우는 강민혁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이사회 임원들은 강민혁의 난폭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대양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강민혁을 해임하고 강태우를 다시 대양그룹의 총수로 선출했다. 강태우는 대양그룹의 총수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소연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소연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했다. 강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소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이 계집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소연은 그의 위협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옆에 서서 그의 승리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우와 소연은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소에게 돌아갔다. 미소는 그들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강민혁의 몰락은 대양그룹을 뒤흔들었다.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는 대양그룹의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그와 공모했던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대양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강태우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우는 강민혁이 해외 경쟁사와 맺었던 불법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손실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소연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태우의 결단력과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소연의 지혜와 통찰력을 존중했고 중요한 결정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소연은 강태우에게서 진심 어린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딸 미소의 아버지로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우와 소연은 강민혁의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서 가장 큰 힘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소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소연은 강태우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유진은 강태우의 몰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강태우는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질투 때문에 사랑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녀는 소연을 향한 증오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우는 대양그룹의 총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연과 미소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소연 씨,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미소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소연은 강태우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를 홀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미소를 지었다. 강태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강태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강태우의 가족들은 소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소연이 자신의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소연을 모욕하고 괴롭혔다. 하지만 소연은 그들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대양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녀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강태우는 소연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 그의 가족들은 소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소연과 미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소연 씨는 제가 만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소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의 가족들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들은 강태우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태우와 소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미소는 그들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강태우의 가족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강태우의 어머니는 소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소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소연을 존경하게 되었다. 강태우와 소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강태우는 대양그룹의 총수로서 대양그룹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소연의 지혜와 통찰력을 빌려 대양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소연은 대양그룹의 이사로서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새로운 리더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그들은 미소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 미소는 아버지의 리더십과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았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강태우와 소연의 자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